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최고의 암호화폐 지지자, 최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양반 비트코인은 XRP가 될 것에 비하면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기술적 가치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렸죠. 최초의 자동차와 같다, 먹지 못하는 빵과 같다, 어쩌면 앤틱 가구가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XRP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당연히 추앙할 만하죠. 최초의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 암호화된 해시 값을 통해서 중재자 없는 거리를 완성시킨 블록체인 기술, 대단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쓸모는 없지만,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재자 없이, 미들맨 없이, 사이에 누가 끼는 거 없이 다이렉트 거래,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준 프로토콜 비트코인.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XRP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암호화폐를 인류가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상용화를 시키냐, 한마디로 사용을 하냐 사용을 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불과 5년 전, 7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솔직히 우리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어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유통이 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이제 뱅킹도 거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5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여러분들 단 하루도 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인터넷 없이는 정말 단 1분 1초도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죠.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포노 사피엔스란 신조어가 나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인간의 신체의 일부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인간의 장기는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구라는 얘기죠.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CBDC도 제가 여러 각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CBDC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CBDC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 없이 살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없이, 모르겠어요, 자연인에 나오는 그런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영유아가 아닌 이상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각국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또 경제 시스템은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CBDC,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의 도구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의 ODR 거래, On 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요게 어쩌면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험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 말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XRP 사용처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기축통화국 달러의 디지털화, 그리고 좀 더 대중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일 필요가 있겠죠. 합리적 타당성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불협화음이 없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그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니까 화폐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무엇인가, 달러란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의 돈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약간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수많은 대중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죠. 그냥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걸 따를 뿐이죠. 그리고 그런 미국의 결정들을 미국이 티나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자연스럽게 숟가락 하나를 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필요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겠죠.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의 끝, 이 길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업비트나 비썸, 바이낸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코인들은 거들 뿐 XRP를 위한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비트코인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XRP의 베타 테스트 코인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들은 더 크게 제 머릿속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 누군가는 세상에 뿌렸다. 시장의 반응을 본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그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그 누군가는 전 세계적 화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행동들, FPC, Fast Payment Council, 더 빠른 결제 위원회가 2013년 연준에 의해서 발족을 했고, 그리고 2015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 당당하게 미 연준이 선택한 리플랩스, 그때부터 미 연준과 미국 그리고 리플은 쎄쎄쎄를 하면서 지내왔다. 어떻게 그거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고 현실인데.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 리플, XRP, 채택 점점 세계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미래의 돈, 미래의 화폐. 이제 어쨌든 종이화폐는 스멀스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종이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다가 그냥 디지털 결제를 사용을 하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뭐 심지어 현금을 보낼 때는 즉각적인 계좌 이체를 해버리죠. 그런데 금융거래는 많아지고, 그 누군가는 데이터를 위변조하려고 하고, 데이터의 위변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위메프, 티몬, 그리고 지금 딥페이크라고 불려지는 영상이나 사진의 조작, 그리고 자넷 옐런이 끊임없이 외쳤던 ISO 20022, 금융기관들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이란 그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계속 저장만 되고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메일 삭제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 전자편지, 엄청난 양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거의 디지털 쓰레기죠. 쓰레기.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죠. 어쨌든 자넷 옐런은 디지털이란 공간, 인터넷이란 공간, 그리고 특히 금융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그릇에 물이 넘쳐날 거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의 결정판이 XRP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XRP는 새로운 인터넷이다. 새로운 아마존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다. 어쨌든 인터넷이 없다면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즉 XRP가 없다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준, 더 스탠다드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표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게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지만 가장 예민하고 가장 껄쩍지근한 금융, 돈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도 지금은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부분에 선두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유럽일까요? 영국일까요? 아니면 남아공일까요? 러시아일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결국 미국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까지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레리 핑크라면, 또 하나 더, 내가 지금 미국이라면 XRP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있고, 비트코인은 XRP가 되는 것에 비하면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만 추앙하는 비트코인 맥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개발자가 누구인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XRP의 가장 큰 차이 그거죠. 탈중앙화된 코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코인이냐 가장 극명하게 나뉠 수 있죠. 비트코인과 XRP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비트코인이 선택이 된다면 그거는 100% 그거죠. 무정부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은 그런 상태. 중재자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중재해 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인류라는 공동체가 혼자 살 수 없듯이 어느 정도의 중재는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미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XRP라는 거죠. 왜?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생각을 했던 그거. 결국 사용이 되냐 사용이 되지 않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가격 결정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의 결정은 뭐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레거시 금융 그리고 암호화폐 금융 한마디로 트레이디파이, 디파이 이 두 개의 커다란 금융 인프라가 하나의 정점을 이루어야 되겠죠. 전통 금융을 포기하고 암호화폐 금융을 발전시킨다 그런 일도 없고 전통 금융을 그대로 이끌어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디파이와 디파이는 한 놈이 인풋을 해서 질질 끈질기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저는 뭐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건 저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결국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대중들은 XRP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가격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결국 가격보다 미래를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 XRP가 갖고 있는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 외 여러 코인들을 접했고 선택도 투자도 매수도 매도도 공감도 질타도 비평도 좋아요도 싫어요도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 탓 누구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생각보다는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어쨌든 비트TV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